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 다행히 양시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상승폭이 좀 축소된 모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 수가 200명대가 좀 넘는 상황에서 역시 이 3단계에 대한 시장에서의 약간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좀 끝났긴 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죠. 이런 사회 거리두기에 대한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자리 잡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6위까지의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 하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06%의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5%의 하락세, 그리고 시애틀은 0.9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현대차만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1.23%, 그리고 삼성 SDI가 0.2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되면서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현대차와 카카오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확인하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크게 이어지면서 오전의 상승세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로 정리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증가하는 폭,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도가 줄어드는 폭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오늘도 시장을 이끄는 부분은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GN이 2.88%, 그리고 알테오젠이 7.82%, 그리고 제넥슨이 4.3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제 이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코스피도 그렇지만은 관련주의 상승세가 계속 코스닥의 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내일이면 드디어 9월의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9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내놨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면 바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냐 아니면 유동성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를 지켜보면서 유동성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 9월 투자 아이디어로는 3가지로 좀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재확산, 두 번째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9월 증시에 대한 향방, 과연 이성훈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도 이야기, 7월 소비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이 하반기 IPO 최고 기대주라는 평가에 톡톡히 응답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시장 IPO 수요 예측에서 신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수요 예측은 1,745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경쟁률은 1,478.53대 1로서 코스닥 시장 IPO 수요 예측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시작되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시장에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품주 그리고 CMI 잔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살펴보시면 바로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7월 소비 판매 그리고 투자 모두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6%가량 줄었고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승용차 등 내구재가 15.4% 그리고 준내구재가 5.6% 등으로 소비 부분이 일제히 감소를 한 건데요. 이렇게 나온 영향으로는 바로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정책 효과가 줄어든 영향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4월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던 내수지표, 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이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품주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인데요. 이에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식품주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 24일에서 28일 한 주 동안 CJ 제일제당은 4.91%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대상은 5.58%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사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가 역시도 시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해외에 대한 실적들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뽑아내면서 CJ 제일제당, 농심 그리고 오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의견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MA, 즉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리고 펀드로 대표되는 단기자금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괜찮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의 실탄으로 불리는 이 CMA 잔고가요,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2015년 5월 12일 처음으로 약 5년 3개월 만에 신기록을 기록한 건데요. 이 주요 증권사에서는 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단기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9월 증시 향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락이냐,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시장 상승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전문가들의 관측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한번 200명대로 집계가 되면서 이틀 연속 200명대로 조금은 그래도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은 9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역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월 달에 급락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 지금 현재는 3단계 시행 시 마이너스 2%의 어떤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3월 달보다는 그 3월 달 같은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지금 3월 달에 경험했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적인 정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4월, 5월 달에 증시가 반등했던 부분은 이런 각국의 어떤 금융 정책과 실물 경기가 반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 내적인 이런 이 코로나에 의한 부분은 우려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경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단기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네, 저도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측을 하고 어떤 주식 비중이나 이런 걸 먼저 선대응하는 것보다는 후대응이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 최악의 상황 시 3단계로 갔을 때 증시가 또 우려 시스템이 또 붕괴가 돼서 2000선 이하까지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순 고르기 이후에 그전에는 어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제 성장주 플러스 뭐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종목에 대한 슬림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택트,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슬림화 부분을 후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3월 같은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후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크게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다음 달 1일에서 2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에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IPO 최대호로 꼽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도 뭐 관련주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효과가 정말 상당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앞서서 이슈도 좀 얘기는 했지만은 CMA가 60조가 몰렸다는 부분도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청약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크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청약 열풍에 과열됐다라고 좀 평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장외에서, 그러니까 상장 전인데 장외에서는 6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3만 원대에 목표 주가 나와주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가 24,000원일 확률이 좀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목표 주가를 이 장외 시세보다 낮게 좀 측정하면서 과연 이렇게 좀 청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좀 평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특성상 봤을 때 역시 게임주잖아요. 네. 이 게임주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 퍼블리싱 한마디로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데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의 제작 업체를 이제 그 대중화시키는 게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 사업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제작사는 이제 펄어비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이제 런칭을 하는 이런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 특성 자체상 이제 상장을 좀 하긴 하지만 과연 전체적인 제작사 입장에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PR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부분도 의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을 우려스러운 것보다도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모가의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지인도 그래요. 아직 예. 주식을 청약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카카오 게임즈를 해야 뭐 2배 이상의 뭐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상장 다음 달 10일인데 모르잖아요. 또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뭐 기관이나 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 청약에 대한 특성 자체상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의 어떤 매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청약도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가치는 분명히 공모가보다 이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상장 이후에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공모가 이상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도 과열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단연 가장 잘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이 식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달 6일까지 시행이 되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식품주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사주 시푸드, 사주 오양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짝 상승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추세는 이 음식료가 우리나라 코로나 재확산돼서 HM의 간편시에 늘어난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음식료 업체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내수 의존도보다는 이제 글로벌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이슈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됐을 때 성장주 플러스 가치주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음식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주에 있어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 탄탄하게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 CJ제일제당, 오리온 종목들이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중소형 식품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뭐 대표적으로 우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시장 대비해서 오전에 대한 상승폭은 줄였지만은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양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HMR을 이제 만드는 것보다도 이거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 식음료 업체들이 대형주들 먼저 갔다면은 이제 우양이나 뭐 서울식품 이런 중소형 이 음식료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식품주는 워낙에 또 펀더멘탈도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는 중소형 식품주의 눈길을 돌려볼 때다라고 하시면서 우양과 서울식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두 개의 종목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주요한 경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 시도를 계속 확대하다 아직까지는 좀 강한 모습들이 좀 정체된 흐름들인데 오후장까지 특히 8월 달의 마지막 시장에 대한 동향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월말 월초에 이어지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될 일정들 한번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G7 정상회의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미국이 11월 대선 이후로 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연장되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한국과 관련된 쪽에 G11까지 참여를 시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일본도 반대하고 독일도 환영하지만 또 뒤로는 또 어떤 기본 틀을 깨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불투명한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정부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약간 편가르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도 여전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직 모멘텀은 강하진 않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7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까지 6월 달과 7월 달까지도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 관련된 쪽
그리고 전산업 생산, 투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어떤 변화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출 부분이 아니라 일단 7월 이후에 나오는 또 8월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충격을 받겠죠. 이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더 끌어내릴 수 있겠다는 쪽에서 소비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 일단 지표는 7월 달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8월 달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로, 그러나 즉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상황들은 이번에 또 8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관련된 쪽에서 중국에서 한 1시간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시 51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약간 밑으로 꺾였죠. 그리고 또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55.2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턴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바라볼 때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제조업 쪽이 확장세가 들어가는 게 지금 더딥니다. 그래서 약간 50대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도 거기서 좀 더딘 모습들이 나온다는 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표들의 속속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비제조업 쪽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조업 쪽에 대한 동력들이 좀 확장세가 좀 강하지 않다는 쪽에서 여전히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코로나19가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미국이나 유럽 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제조업의 동향들이 그대로 여실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어떤 변화가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오늘 눈여겨볼 부분들이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이 어떤 주가에 대해서 분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애플은 4분의 1, 또 테슬라는 5분의 1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주식 분할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막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쪽이 아니라 상대적인 컨택트 쪽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시장의 방어막을 되는지 흐름들도 오늘 미국 증시 지수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엑슨모빌, 화이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같은 방산 쪽이나 그리고 또 정유 쪽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미국의 어떤 시가총액에서 구성됐던 중요한 어떤 대표적인 장치 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꺾이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세일즈포스나 암젠, 한율 인터내셔널들 관련된 쪽은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쪽이나 이런 어떤 바이오 쪽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도 미국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 9월 1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갤럭시 Z 폴드 2가 이제 예약 판매가 들어가면서 이제 갤럭시 노트 20도 상대적으로 잘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추가적인 변화가 이끌어지는지 아직까지 폴더블 쪽은 강자로 떠오르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한 예약 판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카카오 게임즈 요즘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공모청 예약이 들어갔는데 희망 공모가가 이제 24,000원대로 거의 확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일반 공모로 들어가는 쪽에 이제 청약률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장외에서는 6만 원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6만 3천 원대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거 청약만 되면은 3배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이제 청약의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청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IPO보다도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또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지금 중국의 가파르게 올라갔던 차이신 제조업 PMI는 약간 또 이번에 발표된 NBS 관련된 제조업 PMI를 봤을 때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미국 쪽이 그나마 좀 선전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등세가 이어가는지가 관건인데 아직 확실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금 약간 좀 생각보다는 좀 더딜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9월 2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물가지수가 어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도 좀 주춤했는데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작용이 되면서 움직이느냐 여부들도 한 번쯤 주목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성전자의 온라인 신제품이 공개가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쪽에 IFA에 삼성전자는 참가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를 한다는 쪽에서 지금 신발 관리기라고 하는 슈드레서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 또 세상이 많이 변이됐죠. 그와 함께 뭐 큐브 냉장고, 로봇 청소기 같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다른 또 시장의 이슈가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공장 주문, ADP 취업자 변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베이지북 관련돼서 또 미국의 현 상황들 또 빠르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들도 계속 또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3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에서 드디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관련된 쪽에 어떤 심사가 마감이 되다 보니까 거의 통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결론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IF 2020에서는 삼성전자는 참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LG전자, 현대차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조이시티라는 게임주가 온라인 발표회를 이어가면서 크로스파이어 상당히 인기가 있죠. 특히 이쪽은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를 제작할 쪽으로 나오면서 이 IP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이것과 함께 어떤 테라 그리고 또 이런 신작 모바일 게임 5종을 앞으로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발표와 함께 주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 그리고 미국의 BJ조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서비스업 지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체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단 회복은 했다고 하더라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쪽에 대한 변화,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아무래도 미국의 변화가 좀 더 국내의 흐름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화가 좀 강하지 않다라는 쪽에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들이 일단 실업률은 어느 정도 꺾여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꺾이는 하락폭들이 한 10% 정도에서 거의 정체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하향되기보다는 여전히 10%대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빠른 어떤 실업률 개선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는 쪽이고요. 게다가 더 선행지표 쪽인 잡오퍼죠. 이 잡오퍼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야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EV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전기차 전시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특히 현대차의 코나, 넥소, 기아차의 니로 이런 쪽이 시승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현대차의 코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기아차의 니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유럽 판매 쪽에서 2위, 3위를 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할 현대기아차의 흐름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과 관련된 이슈들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주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주요한 증시 일정들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 삼성 SDI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의 한화솔루션은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8위의 두산중공업은 주요 기기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의 카카오는 오늘도 올라가면서 장중 41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6위의 셀리버리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5위는 사조시푸드, 4위는 다날, 3위는 넷마블, 2위는 메지온,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사조 시푸드입니다. 오늘장 식품주들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가겠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장주 등극을 축하합니다. 5연상 기대 전고점이 13,650원이네. 현재 낙폭 과대다. 힘내서 5만 원 가보자. 이건 어디까지 가려나? 오후에 물량 터지면 급락할 수도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전고점이 13,650원이라서 현재는 낙폭 과대다. 5만 원까지 가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왜요? 사조. 네.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네, 사조 씨푸드가 이제 BPS가 11,000원입니다. 근데 그거 대비 지금도 한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 두각을 받았었고요. 지금 힘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5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간 만 원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고 그래도 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 투자자분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오후에 물량 터지면 급락할 수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음식료 관련주만 좀 두각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이제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밖에서 사 먹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두각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종목은 다날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다날, 오늘 뭐 전자결제주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날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은 아직은 좀 더 상승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날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의견입니다. 10년 횡보를 마치고 전 고점 돌파 중 15,000원까지 상승하면 3만 원까지도 본다. 이거 6,500원 뚫으면 만 원까지도 갈까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심약 개미님들 이거 다시 오릅니다. 털리지 마시고 얼른 다시 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6,500원을 뚫으면 만 원까지도 갈까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갈까요, 전문가님? 만 원을 제발 그렇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그래도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승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 게 어쨌든 결제주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로서 등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날과 KG그룹이 어떤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간편 결제주, 온라인 결제주로서 두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 원까지는 당장 좀 보기는 무리이고 7, 8천 원까지는 상승세가 가능하다. 전자결제주가 지금 시장에서 대장 섹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심약 개미님들 이거 다시 오릅니다. 털리지 마시고 얼른 다시 타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정고를 돌파하고 오늘 뭐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여유로운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진입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금부터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3위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넷마블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구가하겠습니다. 네, 넷마블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의견입니다. BTS 팬들이 넷마블로 몰려온다. 오늘 20만 원 가자. 소리 질러. 예. 설마 오늘 17만 원 뚫을까? 너무 급하면 무섭다.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자.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끝나면 재료 소멸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겠습니다. 설마 오늘 17만 원을 뚫을까라고 너무 급하면 또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넷마블 17만 원 오늘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힘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BTS 팬이라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쵸. 넷마블이 이제 BTS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두각을 받게 된 게 게임을 BTS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상승 기대치는 더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좋아서 상승세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끝나면 재료 소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기대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청약이 되고 나면 또 상장이 되고 나면 그때 주가는 다 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겠냐? 결국은 재료라는 것들이 결국 나타냈을 때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7만 원 부분, 특히 지금 차트에서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정고점 돌파한 부분은 상승 과정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만 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8만 원 이상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50% 정도 하셨다가 나중에 또다시 진입하는 전략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만 원부터는 차익 실현을 반 정도는 하시고 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메지온입니다. 신약 개발업체 메지온이 심장질환 치료 신약 유데나필의 미국 FDA 허가 지연 소식에 오늘장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메지온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 가겠습니다. 네, 메지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16만 4천 원에 들어왔습니다. 하한가 주변에서 주었으면 수익 낼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19만 원, 그때까지는 절대 안 놓치지. 여기에서 20% 수익 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6만 4천 원에 들어왔습니다. 하한가 주변에서 주면 수익을 낼 자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전문가님 많이 떨어졌을 때 주어서 수익을 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메이톡스도 이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툭툭 떨어지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신약을 내놓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은 가져야 된다 봅니다. 사실 신약을 출시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데 그것을 네.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언제든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메존도 그렇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만 4천 원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관망의 자세를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이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재진입하는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우선 지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표가는 19만 원, 그때까지는 절대 안 놓치지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목표가 19만 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저항대를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 저항대 18만 6천 원에 7천 원에 악성 구름 매물대가 체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쉽게 19만 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는 조금은 수익을 못 보더라도 관망 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망 역시나 지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게시글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20% 수익 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어디까지 좀 더 떨어졌을 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차트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냐면 한 3일 정도를 지켜보는 겁니다. 3일이요? 네. 또 오늘 이제 하루가 됐으니까 네. 이틀, 이틀 3일. 정도. 3일 정도에서 이제 그저 오늘 지나고 나면 이틀 정도 보시고 예. 나서 거기서 이제 바닥 따지기가 완료되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부분 정말 중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바닥을 다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또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매지온 확인하셨고요.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도 오늘 오후 7시에 배포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매일같이 현대차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스탑 들으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정책 경기 회복 덕분에 주가 4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자세의 현대차 단타하면 손해임, 홀딩이 답입니다. 꾸준히 보유하면 30%는 기본. 16층부터 지켜보다가 놓쳤네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관련주 뭐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40만 원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왜일까요? 현대차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목표치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19 수혜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차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 특히 뭐 아반떼라든지 이런 예. 수요율이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할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얼만큼이나 좋아졌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신 전략. 왜냐하면 지금 18만 원 정도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전 고점 1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3분기 실적을 파악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16층부터 지켜보다가 놓쳤네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관련주가 뭐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앞서서 전문가님이 일단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하셨고 현대차가 코로나 이제 수혜주라면 관련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정말? 딱 오늘 어떻게 저 이 질문을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딱 준비를 갖고 왔습니다. 오. 그 종목은 조금 이따 기다려주시면 네. 현대차 2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공개될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한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를 네. 가지고 왔는데 예. 우수 AMS라는 종목입니다. 예, 한글로 우수고 영어로 AMS라서 네. 이름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뭐 조향이라든지 엔진 관련해 전반적으로 좀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려됐던 것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거라만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시장에 있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은 수소차는 조금 이른 국면이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확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종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휴대폰이 오래돼서도 있겠지만 네. 항상 신종이 나왔을 때 바꾸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반기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외주들을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거래량을 보니까 8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부분은 시장 중심주로서의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질문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시장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즉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다소 부담스러우면은 차트 바닥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과 신규 성장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체크해 보시면 또 순환매 상승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모토닉이라는 종목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수급이 붙게 되면서 상한가를 갔던 일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올 때만 하더라도 크게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마 순환매에 대한 부분도 현대차가 잘 가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에서 상승 흐름이 좀 연결선상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8,340원인데 주가가 1,970원까지 내려가고 지금은 한 2분의 1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크게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트 구간에서 보셨을 때 OBV라는 부분에 보조지표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OBV라는 것은 결국 매수할 때 양과 매도할 때 양을 비교를 하는 건데 매수할 때 양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포지션을 보면서 OBV가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같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895원인데요. 제가 한 4,500원 정도 전략을 드리려는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주식을 추격하지 마시고요. 한 4,7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는 포인트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을 해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6,000원 보겠습니다. 6,000원 정도면은 다시 한번 이전의 정고점, 항상 정고점은 매물로 봐라라는 얘기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매물 6,000원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을 경우 항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크게 너무 이렇게 두렵게 보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시장 중심주로서 보셔도 충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자동차 부품주 우수 AMS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시장 중심주를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동차 섹터가 예상 외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전기차, 수소차 계속해서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면서 부품주까지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또 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